자원봉사 헤이움. 안녕하세요. 정현주, 김유림입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세종 FM 98.9MHz에서 그리고 세종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봉사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 그리고 마음은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미루셨던 분들께 저희 해움이 유용한 정보와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현주씨, 네. 첫 곡 소개해주세요. 네, 첫 곡은요. 에델 라인클랑이 부른 책장을 넘긴다입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 흔한 사랑도 뻔한 이별도 아쉬움과 아련함이 그리울 때 지금처럼 기억이란 책을 펴고 한 번씩 한 권이면 충분히 느낄 수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맘 한켠을 붙잡는 한 페이지 가득해 왠지 가득해 하나밖에 몰랐었던 자신이 기억해 모두 기억해 오직 너로 가득했던 순간을 가끔씩 이 정도로만 꺼내봐야 할 것만 같아. 또 오늘도 너란 기억에 책장을 넘긴다. 아무것도 들어오질 않아. 아무래도 읽혀지질 않아.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몇 번씩 자주 보던 페이지 책갈피 없이 너무 쉽게 펴지듯이 자연스레 먼저 떠오르는데 가득해 왠지 가득해 하나밖에 몰랐었던 자신이 기억해 모두 기억해 오직 너로 가득했던 순간을 가끔씩 이 정도로만 꺼내봐야 할 것만 같아. 또 오늘도 너란 기억에 책장을 넘긴다. 또 너를 보낸다. 또 너를 보낸다. 아쉽고 아련할 정도만 꺼내봐야 할 것만 같아. 또 오늘도 너란 기억에 책장을 넘긴다. 에델 라인클랑의 책장을 넘긴다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박선주 주무관님 그리고 황보미 주무관님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유림 씨, 네.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 나누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기억나죠. 그 시립도서관의 연역을 비롯한 층별 안내랑 그리고 어린이 작업실 모야 그리고 또 미디어실과 동아리실도 알아봤고요. 네. 또 제가 가장 궁금해했던 청소년 열린 공간 이도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립도서관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그것들도 말씀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개관 후 현재까지 세종 시민분들 곁에 스며들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된 곳이 바로 세종시립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층이 뻥 뚫린 개방된 공간과 독특한 인테리어, 그리고 연령별 특화 공간까지
다시 봐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매일 이용하고 싶은 곳이고 그래서 타 지역 지인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곳이 된 것 같아요. 네. 현주 씨 말씀처럼 제게도 스며들었나 봐요.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알찬 내용들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시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다른 기관과 연계한 활동들, 그리고 시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봉사활동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일단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이라면 도서 배가 같은 활동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여기 시립도서관에서는 뭔가 다른 특별한 봉사활동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청소년 공간인 이도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 말고 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매력이 넘치는 시립도서관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그럼 먼저 시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올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작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립도서관에서는 2022년에 독서 프로그램 및 행사를 총 202회나 진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해 동안 202회나요? 네. 와. 엄청나죠? 네. 그런데 이 진행된 프로그램이나 행사의 이용자 평균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네. 유림 씨, 네. 얼마나 나왔을지 한번 짐작해 보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면 이용자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한 90% 정도 되나요? 유림 씨, 놀라지 마세요. 무려 95.5%였다고 합니다. 아니 프로그램이 200개가 넘었었는데 네. 근데 이용자들의 평균 만족도가 95.5%라고요. 네.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떤 것들이었길래 만족도가 이렇게 높아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 뮤지컬, 여민음악회, 열린 이도의 날 등 가족 단위 행사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인문학이나 자서전 쓰기 강좌의 성인 및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청년 특강이나 디딤돌 프로그램 같은 청년 대상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었고요. 네. 도서관 지혜학교 등 전국 단위 공모사업의 유치 및 운영, 그리고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개관 1주년 등 계기별 특별 행사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특별 행사도 또 따로 있었군요. 네네. 또 방학 강좌와 책마루, 꿈마루 독서회 등 어린이 프로그램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이도를 활용한 청소년 프로그램으로는 제3의 어른, 북바인딩, 이도 독서회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또 더불어서 책놀이, 모야 활용 도서관 견학 등 유치원과 초등학교 독서활동 지원 사업도 진행했었고요.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꿈길이라고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불과 작년에 진행한 사업들이 이렇게나 많았군요. 네, 맞아요. 저도 작년에 시립도서관 자주 다녔었는데 왜 이런 프로그램들을 몰랐나 모르겠어요. 저는 가면 지하 1층이랑 지상 1층의 전시전들만 둘러보곤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지 말고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도 좀 볼 걸 그랬어요. 네, 유림 씨 늦지 않았습니다. 안 늦었나요? 네, 2022년은 이미 지나갔지만 올해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유림 씨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듣고 싶은 강의나 혹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들어보시고요. 관심 있는 프로그램은 메모해 두셨다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박선주 주무관님께 올해 시립도서관에서 진행 예정인 프로그램들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시립도서관에서는 이제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대상으로는 어린이 독서회, 독서교실, 역사, 코딩, 북아트, 3펜 등의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그리고 관내 유아 및 어린이 단체를 대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친근감 형성을 위해서 이제 유아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시니어 대상, 이제 고령자층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려드리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나만의 자서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글쓰기 프로그램, 그리고 여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 과정과 방법을 알려드리는 웰다잉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할 예정이고요. 전 연령을 대상으로는 매월 문화가 있는 날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이제 시립도서관 1층 로비에서 다양한 음악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여민 음악회가 있고요. 좋아하는 작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작가와의 만남 등을 이제 운영하고 또 올해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와, 정말 연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진행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고 싶거든요. 네.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연령별 진행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홈존의 책을 넘기는 듯한 마음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기억이 나지도 않을 만큼 많고 많은 이 단어들 뒤로 마침표를 올리고 나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추억이 였고 행복이 따난 마지막 문장을 담아요. 넘겨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데 그대는 왜 망설일까요? Happily ever and after 동화 같은 결말 아닐까봐 불안하다면 baby 지금 내 얘길 들어줘. 앞으로도 늘 우리는 수많은 문장 속에서 함께 방황하며 길을 잃고 말 거야. 띄어쓰기 가득한 미로 그럴 때면 내 행복을 걱정은 잠시 조금 넣어둬. 불안해하진 마 이젠 마치 책을 넘기는 듯한 마음으로 늘 그런 마음으로 한 장 두 장 또 세 장 넘길 때처럼 1, 2, 3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순간 넘긴 종이 두께처럼 우린 더 단단해져 있을 거야 my love. 너의 슬픔들도 보이지 않을 만큼 까마득한 페이지 속 앞으로도 늘 우리는 수많은 문장 속에서 함께 방황하며 길을 잃고 말 거야. 띄어쓰기 가득한 미로 그럴 때면 내 행복을 걱정은 잠시 조금 넣어둬. 불안해하진 마 이젠 마치 책을 넘기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는 수많은 문장 속에서 함께 길을 잃고 말 거야. 띄어쓰기 가득한 미로 그럴 때면 내 행복을 걱정은 잠시 조금 넣어둬. 불안해하진 마 이제 마치 책을 넘기는 듯한 마음으로. 할머니! 책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독특하네. 짚어본 과거, 현재의 삶으로 숨쉬게 하다. 나연심! 이거 할머니 성함이잖아요.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할머니 이야기 아니에요? 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요. 할머니 책 내셨어요? 그 왜 있잖니? 시립도서관에서 했던 수업. 그 나의 자서전 쓰기.
그 수업 들으면서 썼던 글들인데 내가 진짜 책을 내게 될 줄은 몰랐지. 어머, 할머니 너무 축하드려요. 그 수업 과제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랬지, 힘들었어. 네, 그래서 저는 중간에 그만두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도 내시고, 아유, 우리 할머니 너무 멋진데요? 우리 나 작가님 정말 축하드려요. 아니다, 야.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해내셨으니 이런 거 여기저기 알려야죠. 할머니, 책 여유분이 있으시면 저도 몇 권 주세요. 그리고 할머니 주변 지인분들께도 전해주세요. 에이, 이 할미 놀리면 못 쓴다. 그거 매달 숙제한다고 글 쓸 때는 힘들었거든. 근데 막상 책으로 이렇게 내고 보니까 뭔가 묵은 감정이 싹 정리된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나 나연심이가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왔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봉사인이야, 네, 네 주위에 60세 넘는 이 있으면 시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글쓰기 수업 꼭 신청해보라고 해라. 아, 네, 할머니. 올해는 6월에서 8월 중에 한다고 하더라. 아, 그렇구나. 할머니 너무 감동이에요. 꼭 주변에 추천할게요. 홈존의 책을 넘기는 듯한 마음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유림 씨가 궁금해하셨던 연령별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유림 씨는 어떤 연령 프로그램이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요, 네. 박선조 주무관님께서 어린이 프로그램과 시니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들을 수 있는 일반 성인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그럼 성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계획 중인 프로그램은요. 인문학 여행이란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총 4개의 주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프로그램마다 각각 총 4회에서 5회차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연이어서요? 네네. 먼저 지난 3월에 진행됐었던 인문학 여행의 주제는요. 도서관 풍경을 주제로 한 어반 스케치였다고 하는데요. 총 5차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에 시작되는 두 번째 인문학 여행 프로그램 주제는요. 오선지 위의 인문학이라고 해요. 줄리정 예술감독이 총 4회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5월 22일 10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강의 시간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에 예정된 강의 오선지 위의 인문학 맞죠? 네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오선지면 악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인문학을 설명해 주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5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10시부터요. 수업은 150명이 정원이라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많은 인원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모든 신청은 선착순이니까요. 관심 있는 프로그램 신청은 미리 일정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꼭 달력에 체크해두고 핸드폰 알림도 설정해둬야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계획된 인문학 여행 프로그램 주제들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네. 책과 함께 나를 찾기 심리학 강의와 도서관에서 만나는 과학이란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별도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디딤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디딤돌 프로그램은 2개의 주제로 각각 4회차 강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나를 나타내는 글쓰기 수업,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지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디딤돌 프로그램도 있군요, 별도로. 네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인 못한 것 같아요. 네네. 청소년 프로그램도 따로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크게 보면 창작 프로그램과 이도 독서회, 제3의 어른, 그리고 열린 이도의 날과 견학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고 해요. 뭔가 되게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네. 창작 프로그램은 총 4회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스토리보드 제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재밌을 것 같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 아이패드 네, 활용법도 알게 되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도 독서회는 학생들 방학 기간 중에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네. 2월과 7, 8월 중에 총 10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 그 중간에 방학을 제외한 기간에는 제3의 어른이라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어른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또 교육청 꿈길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견학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아, 꿈길이랑 연계한 프로그램으로요? 네네. 아, 이것도 3월부터 12월까지 방학을 제외한 시간에 진행되고요. 총 24회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아이들의 진로도 생각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네,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잠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열린 이도의 날이 있습니다. 5월과 9월에 예정되어 있어요. 네, 열린 이도의 날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사실 어린이날, 어버이날보다 열린 이도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와, 창작, 독서, 견학, 그리고 진로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알차게 마련되어 있네요. 네. 아, 그 청소년 공간인 스페이스 이도만 해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니, 와, 이 시립도서관을 청소년 문화공간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네. 오, 지금까지는 정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린 거고요. 네. 이 외에도 여민음악회나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시 콘서트 등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아, 여민음악회가 이전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그 1층에서 진행한다고 했던 그 음악 프로그램 맞죠? 네네, 맞습니다. 저는 여민음악회도 음악회지만 저는 작가와의 만남과 시 콘서트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도 특히 시 콘서트가 기대됩니다. 네. 시에 푹 빠져서 그 의미를 음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의미를 음미하다. 현주 씨 너무 시적이에요. 아유, 아닙니다. 네. 이렇게 다채로운 문화 강좌도 있고 음악회와 콘서트까지 시립도서관을 앞으로 정말 많이 방문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참여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생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귀가 솔깃해지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네네. 그런데 소개해드린 프로그램 구성들은 진행 예정인 사항들로 횟수 및 주제는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신청 전에 해당 프로그램의 주제나 내용 그리고 일정 등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주 씨, 네. 박선주 주무관님의 신청곡이 있었죠? 네네. 듣고 올까요? 네.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오시겠습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 줬으면 꼭 잊지 마 잘 들어줘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예쁘지 않은 꽃은 다들 골라내고 잘라내 예쁘면 또 예쁜 대로 꼭 언젠가는 시들고 왜 내버려 두지를 못해 그냥 가던 길 좀 가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hey.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맛보지에 웃을 때까지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내가 원해서 여기서 나왔냐고 원망해봐도 안 달라져 하나도 지나고 돌아보면 앞만 보던 내가 보여 그때 잘 견뎌냈다고 생각 안에 그냥 날 믿었다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내 살을 배려해도 자꾸 벌레들이 나를 괴롭히고 파고들어도 너 언제나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 난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맛보지에 웃을 때까지 Keep it up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립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네. 현주 씨, 네. 그럼 시립도서관과 다른 기관이 연계한 프로그램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관련 내용 박선주 주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종 시립도서관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연계 활동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립세종도서관과 신년미술전 도약이라는 공동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세종미술협회 소속 작가 미술작품 69점을 전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특화 공간인 이도가 이제 학교 도서관과 연계해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이제 12살부터 16살까지 학생 동아리 그리고 학급 단체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도를 견학하며 활동을 소개하고 진로 시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DI 대학원과 연계해서 주로 사회, 경제, 정책, 국제관계 분야에 관한 강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과 연계한 신년미술전 도약, 그 공동전시는 일전에 국립세종도서관 방문하셨을 때 소개해 주셨던 그 프로그램 맞죠? 네, 맞아요. 유림 씨 기억하시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스페이스 이도와 학교도서관 연계견학 프로그램, 그리고 그 진로 체험 프로그램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때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도와 같은 도서관이 학교 도서관도 좀 비슷하게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네, 물론 예산이나 여러 문제로 이도와 같은 시설을 만들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도라는 공간 견학을 통해서 적어도 청소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들이 생기고 그런 변화가 학교 도서관 안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생각을 했어요. 네네. 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도서관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KDI 대학원과 연계한 강좌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셨죠? 네네.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강좌는 한국개발연구원인 KDI 국제정책대학과의 상생협력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다고 해요. 해당 강좌는 수요 열린 강좌라고 하는데요. 네.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교수진들이 분기별로 시립도서관을 방문하셔서 사회, 경제, 데이터 사이언스, 국제관계에 대해 강연을 하는 그런 정기 강좌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올해는 총 4회에 걸쳐서 강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직장인들을 위해서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된다고 해요. 아, 그래서 수요 열린 강좌인 거군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 강좌는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고요. 네. 강의일 20일 전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진행되었던 강의는요. 먼저 사회경제 분야였는데요. 기후위기와 AI 시대의 행복을 위한 경제학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6월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9월에는 정책 국제관계 분야, 그리고 12월에는 사회 분야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있다면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분기별로 진행되는 강의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시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다른 기관과 연계한 특별한 활동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도 아직도 하나가 더 남았다고요? 네. 뭔가요? 다른 게 아니라요. 제가 시립도서관을 수요일에 방문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날 유독 군복을 입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볼일 보러 방문하셨다기보다는 너무나 여유롭게 독서를 하고들 계시길래 네. 주무관님께 군인들이 유독 오늘 많은 이유를 여쭤봤었거든요. 뭐라고 여쭤보셨어요? 오늘 무슨 행사가 있는지 네. 군인분들 많이 참여하시는 행사가 있는지 여쭤봤어요. 네.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맞추는 퀴즈인데요. 네. 단체로 봉사활동 오셨을까요? 틀렸습니다. 들렸나요? 네네. 저도 솔직히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여유롭게 독서를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가요. 군복을 입고 여유롭게 책을 읽는 분들이 많다는 게. 네네. 그것도 한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라요. 네. 1층에 계신 분도 있고 뭐 2층, 3층, 4층까지 다 이제 여유롭게 책을 읽고 계시는 군인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상당히 많이 계셨네요. 네네. 그 이유는 바로 바로 기관 대출 때문이었습니다. 아, 기관 대출이요? 네네. 그러면 도서관의 다른 외부 기관에서 와서 도서를 대출한 그런 대출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기관 대출은요, 네. 바로 군부대 대출이었는데요. 그래서 많이 오셨군요. 네, 아. 시립 도서관과 협약을 맺은 부대에서 나와서 도서를 대출해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기관 대출은 한 번에 대출받을 수 있는 권수가 30권이고요. 30권이요? 네네. 그리고 대출 기한도 30일까지라고 합니다. 현재는 군부대 한 곳과 협약을 맺은 상태라고 하셨어요. 와, 진짜 책을 보고 싶은 군인분들에게도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부대 내에서는 훈련받고 하면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요. 게다가 요즘은 부대 내에서 핸드폰 사용도 가능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군인분들이 독서에 대해서 과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꾸준히 대출해 가신다는 말씀 듣고 나니까 이런 서비스가 한편 정말 필요하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유림 씨, 봄에 즐겨 듣는 노래 혹시 있으시면 우리 하나 듣고 올까요? 네,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화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의 OST였던 윤종신의 우리 이제 연인인가요? 함께 들으시죠. Don't make a sad movie. 이제 시작인가요? 우린 연인인가요? 이제 일을 마치면 그대 있는 곳으로 찾아가요. 이제 같이 걷나요? 쓸쓸했던 거리를 둘이 걸어가다 내 친구들 만나면 인사해줘요. 그대 내게 한번 물어보아요. 내 하루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나 사는데 이유가 늘어났죠. 설레는 아침이 정말 새로워요. 이제 같이 먹나요? 외로웠던 저녁밥 혼자 들어가기 무안했던 맛있는 집 같이 가요. 그대 내게 한번 물어보아요. 내 하루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매일 꿈에 배우가 늘어났죠. 항상 주위에
여기는 자원봉사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명품 도시 세종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 세종시 자원봉사 해움을 듣고 계십니다. 아, 저기 봉사 뭐라고요? 자원봉사 해움. 아, 그리요. 자원봉사 해봐요. 아, 같이 해요. 없는 것이요. 윤종신의 우리 이제 연인인가요? 듣고 오셨습니다. 현주 씨, 네.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이야기, 시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봉사활동 이야기 전해주세요. 네. 시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박선주 주무관님께 듣고 오겠습니다. 세종시립도서관에서는 스페이스 이도, 자료실 업무 지원, 책 읽어주세요의 3가지 분야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스페이스 이도 봉사활동은 12세부터 16세의 청소년 전용 공간에서 이도 운영 사설을 보조하고 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간을 소개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자료실 업무 지원 봉사활동은 유아 어린이 자료실, 그리고 종합자료실 등의 자료실에서 반납도서를 정리하거나 5배열된 도서를 전배열하는 도서 정리 활동을 주로 합니다. 자료실 업무 지원 분야는 비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와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1365 자원봉사자는 고등학생부터 성인까지 활동이 가능하고요. 상시로 모집하기 때문에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반면에 1년간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내년 12월 중순쯤에 모집을 하고 있고요. 대학생부터 성인이 활동 가능하고 도서관 근무 경험이나 자원봉사 경험이 조금 있는 분들을 우대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읽어주세요 봉사활동은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어린이들의 언어력 향상과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 그리고 책 읽는 대한민국 이미지 조성 및 확산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주로 유아 어린이 자료실에서 봉사활동을 해주시는데, 봉사자분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책을 읽어줌으로써 어린이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 읽어주세요 자원봉사자는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자료실 업무 지원 봉사자와 동일하게 모집 대상은 대학생부터 성인입니다. 동아구연 자격증이 있거나 유아 교육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우대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시립도서관에서는 스페이스 이도와 자료실 업무 지원, 그리고 책 읽어주세요 자원봉사 활동을 주로 하는군요. 네네. 그럼 시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봉사활동은 책 읽어주세요 봉사활동, 이걸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활동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전문 봉사단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과 연계한 정기적인 봉사활동이라니 진짜 말씀처럼 전문적이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또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더 전문가가 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업무 지원을 해주시는 일부 봉사자분들과 책 읽어주세요 봉사자분들은 스케줄을 짜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네네.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시려면 스케줄표가 있어야 할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책 읽어주세요 봉사는 주로 가족 열람실에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주말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진행이 어렵다고 하고요. 평일에는 하루 4시간, 보통 주 2회 정도 봉사자분들이 자유롭게 활동 시간을 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정한 요일이나 시간에 봉사자분들이 몰리게 되면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네. 담당자분이 조율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책 읽어주세요 봉사는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네. 박선주 주무관님께서 책 읽어주세요 봉사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책 읽어주세요는 우선 그냥 노란 앞치마를 봉사자분들이 입고 거기 가족 열람실에 앉아 계시면 거기에
배너에 안내 어떻게 신청하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노란 앞치마 입은 봉사자분을 찾으세요 하고 책 읽어주세요 하면 읽어드립니다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이제 가져가서 책 읽어주세요 하면 이제 봉사자분들이 한 명씩 읽어주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럿이서 가면 여럿이 모아놓고 읽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여럿이서 올 때는 저희가 이제 빅북이라고 엄청 큰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빅북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걸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읽어줄 수도 있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오, 여러 아이들이 함께 볼 때 유용한 빅북도 있군요. 네네. 오, 그리고 그 노란 앞치마 참 인상적인데요. 네.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띄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기다 현재 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 동아구연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네. 정말 책 읽어주세요를 위해 준비된 봉사자분들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아우, 너무 훌륭합니다. 아까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시는 봉사자분 중에서 자료실 업무 지원을 하는 봉사자분들이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또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건가요? 아마 짐작하셨을 텐데요. 네. 주로 도서 정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음. 근데 주말에 많을 때는 하루에 약 2,800건이 반납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반납이 된다고요? 네. 이렇게 많은 도서가 반납되는데 사서 선생님들이 데스크 업무와 반납 업무 그리고 도서 정리까지 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비정기 봉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와, 정말 이렇게 많은 책이 한꺼번에, 물론 한꺼번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많이 네네. 들어오면은 업무가 마비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네, 정말 봉사자분들이 안 계시면 엄청 힘드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주 씨, 네, 그러면 시립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지켜야 할 주의사항도 듣고 오셨죠? 네. 함께 들어보시죠. 자료실 업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반납 도서 정리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도서의 청구기호 순으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정리를 해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봉사활동 하기 전에 자료실에 계신 사서 선생님들께서 정리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책 읽어주세요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나 비언어적 요소를 많이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페이스 2도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의 주의사항은 이용자가 어린 친구들이라고 해도 존중의 의미로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네. 책 읽어주세요 봉사활동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활동이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요소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자분들이 활동을 했었는지 그 봉사자 현황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박선주 주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페이스 2도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20대 봉사자들이 이제 방학 때 많이 활동을 하는 편이고요. 16세가 넘은 이제 고등학생 봉사자분들도 꾸준히 2도를 방문하고 있어서 이제 2022년 한 해 동안 총 409분의 봉사자분들이 1616시간 활동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업무 지원 봉사활동은 이제 다양한 연령대의 봉사자분들이 활동을 해주시는 편이고, 이제 2022년 기준으로 총 777명, 그래서 5,448시간 활동해 주셨고요. 책 읽어주세요 봉사활동은 이제 동아구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무대에서 모집했기 때문에 연령대가 다른 분야 봉사자분들보다 조금 높은 편이고 2022년 12월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이라 한 달간 총 30분의 봉사자가 계셨고 516시간 활동해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주셨네요. 네, 아우, 진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감사한 마음을 품고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루시가 부른 플라워링, 개화입니다.
하루하루 바지랑이 긴 입으시고 포근해진 얼음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서 딸기 나긴 밤 지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그때가 기억조차 안나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소리 없이 놓이며 떨고 있는 초라한 맘은 흐르는 물에 연꽃처럼 전부 멀어져 갈 거야 넌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리 사르르 기지개 피듯 두 팔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보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만 혼자만 남아 시들지는 않을까 괜찮아 언젠가 다르게 피어날 거야 나는 그런 널 기억할 거야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린 사르르 기지개 피듯 두 팔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보내 너 루시의 개화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네, 오늘도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네요. 네. 그럼 박선주 주무관님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전해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책 축제 때 시립도서관 개관 이후에 첫 축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이제 어린이들이 그때 준비한 공연을 너무 신나게 즐겨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음악회라고 해서 이제 여민음악회 중에서도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음악을 연주한 그런 음악회를 했는데요. 그때 연주자분들이 산타 모자 쓰고 악기에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소품을 달아주셔가지고 이용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셨던 그래서 저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립도서관에서 진행했던 책 축제 때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저는 아쉽게도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는데 주변 지인분들 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 네. 저 너무 부러웠거든요. 네네. 그 크리스마스 음악회. 만약 올해에도 진행을 한다면 아이들 데리고 꼭 가봐야겠습니다. 네. 저도 작년에 못 가봤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주무관님 말씀만 들어도 어땠을지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세종 시민들께 전하는 박선주 주무관님의 메시지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시립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신 많은 봉사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자원봉사자분들의 활동이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누구나 세종시립도서관 자원봉사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이제 세종시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많은 공공도서관에서도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큰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이 와닿았는데요. 네. 그리고 시립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신청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세종 시민분들 곁을 든든히 지키며 더욱 발전할 세종시립도서관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정 팀장님과 인터뷰에 응해주신 박선주 주무관님과 황보미 주무관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세종시 책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그리고 마을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봉사활동 이야기들 소개해 드릴 거고요. 봉사활동 이모저모 코너도 함께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윤희은 교수의 저서 도서관 지식문화사 세상 모든 지식의 자리 6천년의 시간을 걷다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문자는 눈의 확장이고 책은 기억의 확장이며 독서는 사유의 확장이라면 도서관은 인간다운 삶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독서 자료를 제공하고 지식정보 입수에 기여하며 사유의 폭을 넓히고 창의력을 촉진하며 평생을 함께해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도서관. 그 안에서 모두가 소통하고 한 뼘 더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자원봉사 해움 21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림, 정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